1506년 9월 어느 날 밤 창덕궁 깊숙한 곳에서 한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패비신 씨, 그녀는 자신의 두 아들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왕비였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패비가 되었고 왕자였던 아이들이 역적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 빌고 또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들만은 살려달라고. 하지만 하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두 아들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8살 이왕과 6살 이성. 그 작은 관 앞에서 어머니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가 자식을 잃은 이야기이자 동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미래를 죽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연산군 하면 우리는 폭군을 떠올립니다. 갑자사화와 무오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선비들을 죽인 왕, 흥청망청 향락에 빠져 나라를 망친 왕. 역사책은 그를 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한때는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연산군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남은 것만 해도 아들 7명, 딸 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폐세자 이황,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 이돈수, 이 4명의 아들들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반정 당시 어린 나이였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폐세자 이황은 1498년 12월 한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연산군과 왕비 신씨 사이의 적장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성종이 돌아가시기 전에 겨울에 태어난 이 아이는 할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실록을 보면 이황의 성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성품이 차분하고 굳세며 엄숙했다고 합니다. 8살 아이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연산군이 세자를 데리고 경회로에 갔습니다. 화려한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고 흥청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술에 취한 채 어린 세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저 여인들을 잘 보살피겠느냐? 하지만 이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을 두고 이황이 벌써부터 아버지의 잘못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8살 아이가 과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어색해서 대답하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산군이 이 일로 세자를 멀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녕대군 이성은 1500년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역시 왕비 신씨의 소생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연산군이 가장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연산군은 이성을 위해 특별히 승지 김감을 불러 보육을 맡겼습니다. 그것도 쌀 15섬이나 하사하면서 말입니다. 당시 쌀 15섬이면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연산군의 측근이었던 임사홍이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제가 이 아이를 제 집으로 데려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청할 정도였습니다. 6살 이성은 아마도 천진난만한 아이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무 걱정 없이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곧 무서운 운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양평군 이인은 1498년 늦가을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후궁 패수기정의 소생이었습니다. 비록 서자였지만 왕자는 왕자였습니다. 그도 궁궐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기록이 많지 않아 그의 성격이나 특징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역시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돈수에 대해서는 기록이 더욱 적습니다. 정확한 생년도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정 당시 어린 나이였다는 것, 그리고 다른 형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4명의 왕자들 외에도 연산군에게는 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아들들은 반정 당시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왕자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일찍 죽은 아들들은 비극을 피할 수 있었고 1506년까지 살아남은 아들들은 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연산군에게는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많았습니다. 기록에 남은 것만 9명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휘신공주입니다. 휘신공주는 연산군의 장녀로 구문경과 혼인했습니다. 반정이 일어났을 때 휘신공주는 이미 시집을 간 상태였습니다. 반정 후 그녀는 폐주의 딸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종이 나섰습니다. 중종은 조카 딸인 휘신공주를 위해 직접 나서서 그녀가 남편과 화해하고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역적의 가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종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중종은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같은 아버지 성종의 아들이었지만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는 패비윤 씨였고 중종의 어머니는 정여망후였습니다. 중종에게 연산군의 자식들은 조카들이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다른 형의 자식들이었지만 같은 할아버지의 손자들이었습니다. 중종은 이들을 그냥 정치적 위협으로만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조카들을 보면서 그는 많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1506년 9월 2일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의 신하들이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새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연산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폭정에 지친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체포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의 측근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후궁들은 거리로 끌려나와 백성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 되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어린 아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지금은 어리지만 이들이 자라면 누군가 이들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조의 안정을 위해서는 씨를 말려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폐위된 왕의 자손들이 자라서 복위 운동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카들을 죽이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실록에는 중종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중종의 이런 반대에는 단순한 인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도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률인 대명률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설령 역적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사형에 처할 수 없었습니다. 최고형이 노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폐세자 이황이 8살, 창녕대군 이성이 6살이었으니 법적으로 보면 이들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종과 반정 공신들 사이의 갈등은 9월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계속해서 왕자들을 처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법보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이들을 살려두면 후환이 됩니다.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는 조카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멀리 유배를 보낼까? 왕족의 신분을 박탈하고 평민으로 만들까? 그는 어떻게든 어린 조카들의 목숨만은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중종은 그토록 조카들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조카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했을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중종은 자신도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연산군이 반정을 당하지 않고 계속 왕위에 있었다면 자신이 위협이 되어 숙청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산군 말년에는 진성대군인 중종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중종은 자신도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기에 어린 조카들에게 더 동정심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중종의 개인적 성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본래 온화하고 인자한 성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왕이 되고 싶어서 반정에 가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을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린 조카들을 죽이라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중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지금 우리는 역성혁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폭군을 몰아내고 정당한 왕손을 왕위에 앉힌 것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아들들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전하보다 적장자인 폐쇄자가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하의 왕위도 우리 모두의 목숨도 위태로워집니다. 이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종의 정통성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었고 연산군의 적장자인 폐쇄자 이황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이 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중 9월 중순 강화도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산군이 폐쇄자가 사사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아들들은 죽지 않았는데도 연산군은 벌써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산군은 시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비록 폭군이라 불릴지언정 내 어린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들만은 살려주기를 바라는데. 강화도의 유배지에서 연산군은 자신의 운명은 받아들였지만 어린 자식들의 운명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9월 24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중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압박이 너무 강했고 왕위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조카들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자들을 사사하는 명령을 내리면서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의 장례만큼은 제대로 치러주도록 하라. 관을 준비하고 예를 갖추어라. 그날 오후 창덕궁 한 구석에서 4명의 어린 왕자들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폐쇄자 이황,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 이돈수.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어린 이성은 겨우 6살이었습니다. 사약을 들이키는 순간까지도 아버지가 자신을 구하러 올 거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8살 이황은 어땠을까요? 총명했다는 그 아이는 혹시 자신의 운명을 알았을까요? 마지막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패비신 씨는 두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기록에는 그녀의 반응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얼마나 슬펐을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비에서 패비가 되는 것도 견뎌야 했고 이제 두 아들마저 잃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딸 휘신공주뿐이었습니다. 신씨는 그 후로도 31년을 더 살았습니다. 1537년까지 살면서 그녀는 매일 죽은 아들들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6살과 8살에 세상을 떠난 그 작은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모습이었을지, 어떤 목소리로 자신을 어마마마라고 불렀을지, 3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그 그리움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2달 후인 11월 6일 연산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강화도 유배지에서 31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난 지 겨우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많은 이들은 그가 화병으로 죽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몰락도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어린 자식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었으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연산군의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신은 간단한 관에 넣어져 양주의 한 언덕에 묻혔습니다. 왕릉이 아니라 그냥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패비신 씨는
1512년 상언을 올려 남편의 묘를 이장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는 남편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25년이 지난 1537년 신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유언대로 연산군 곁에 묻혔습니다. 죽어서라도 남편과 함께 그리고 먼저 간 두 아들 곁에 가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연산군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한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린 자식들까지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권력자의 잘못된 선택이 가족 전체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둘째, 정치적 보복의 잔인함입니다. 연산군이 폭군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를 몰아낸 것은 정당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자식들까지 죽여야 했을까요? 6살, 7살, 8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단지 연산군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보복이었습니다. 셋째, 법치주의의 후퇴입니다. 조선은 법치를 강조하는 나라였습니다. 대명률이라는 명확한 법률이 있었고 왕이라도 함부로 법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조선은 스스로 정한 법을 어겼습니다. 16세 미만은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법을 무시하고 어린아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정치적 필요가 법보다 우선했던 것입니다. 넷째, 왕권의 한계입니다. 중종은 왕이었지만 조카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신하들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그는 반정 공신들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왕자들을 먼 섬으로 유배 보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를 보면 왕족을 섬에 유배 보내 평생 그곳에서 살게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왕위에 대한 위협은 제거하면서도 어린 생명들은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왕자들의 신분을 박탈하고 평민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왕족이 아니라 일반 백성으로 살게 했다면 정치적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은 이런 온건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유배를 보내도 누군가 구출할 수 있고 평민으로 만들어도 누군가 다시 왕으로 추대할 수 있다는 불안 말입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것만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함을 위해 어린 생명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이 후대에 미친 영향도 컸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조선의 정치는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정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이는 이후 계속된 사화와 당쟁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또한 왕권보다 신권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도 신하들의 집단적 압력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권력은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 정치적 분노가 무고한 이들에게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 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폐세자 이황,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 이돈수, 이 4명의 어린 왕자들은 1506년 9월 2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권력의 무게, 정의의 의미, 법의 중요성, 그리고 생명의 존엄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과거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어린 왕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5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역사의 스승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조선시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